윤석열 검찰청장이 논산지청장 시절 뇌물을 받고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3일 법사위에서 김진애 의원에 의해서 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 과거 의혹, 바로 수사 무마 의혹과 뇌물수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언론 보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를 다룬 언론 보도 기사는 고작 두세 건 정도입니다. 먼저 김진애 의원이 13일자 법사위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관장들의 친목 모임이 법조 공직자와 지역 유지 간의 유착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지역 기관장 회의가 있어 왔고, 현재 전국구로 이제 13개 정도의 친목 모임이 운영 중인데, 회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이와 같은 모임이 정경유착과 토착 비리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지적.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지만 해결 논의는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재성 백제종합병원장을 콕 집어가지고, 이재성 병원장은 대전지법 논산지청 가사조정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대전지검 논산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다. 뿐만 아니라 논산세무서 세무위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논산지사 자문위원 등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병원 관련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개입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2019년 4월 22일 뇌물수수에 의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은 고발을 당합니다. 윤석열을 고발한 고발인은 해양경찰청 경위 출신이면서 당시 백제종합병원 관리부장이었던 현모 씨라고 알려져 있죠. 도대체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백제종합병원은 4차례의 고발을 당했지만 이 4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사건은 무혐의로 그 상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지만 2007년 4월 정말 다행히도 이 울산지검에서 다시 조사를 시작하면서 무려 19억 4,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백제종합병원 이준성 이사장은 울산구치소에 수감이 되게 됐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해 6월에 갑자기 논산지청으로 송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원 경영진, 이 삼형제가 공범으로 지목이 되었고, 논산지청은 10월 이 이준성 이사장과 이재호 이사를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재성 병원장은 기소 유예를 합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은 근데 의외로 순탄했습니다. 이준성 이사장은 솔직하게 해당 사실들을 인정을 했고, 리베이트를 현금이나 이 계좌로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죠. 그래서 당시 재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논산지청에 병원 경영진 계좌 추적 그 영장을 신청을 하라고 이제 검찰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이 되어 가던 2008년 3월 20일, 여기서 드디어 윤석열이 등장을 합니다. 새롭게 논산지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과 그 일가가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 동일한 패턴으로 윤석열이 부임한 후 이 논산지청은 재판장이 주문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리베이트 자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이 부임하면서 사건은 깜깜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해 8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고, 논산지청은 항소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이 리베이트 건 이외에도 백제종합병원 경영진이 병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이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이제 추가로 나왔으나, 이 재판에서는 이를 변론으로 하고 일단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인데, 검찰은 추가적으로 횡령에 대한 이 의혹이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도 하지 않았죠.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고발했던 고발인 이 현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종합병원 이재호 이사가
리베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큰 돈을 들였다고 말하면서 윤석열과 얽힌 에피소드들을 자주 이야기를 해줬다. 추징금을 내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은 추징금보다 더 큰 돈으로 법조 로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울산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증거도 심지어는 증인도 나왔지만 윤석열에 의해 논산지검에서 사건이 적극적으로 무마가 되었던 사건, 심지어는 해당 사건으로 윤석열은 2019년 4월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된 지 2달 만에 이것이 각하가 되었는데, 그 각하의 배경에는 대전지검 형사 2부 이영재 검사가 있고, 이영재 검사는 MB정권을 위해 칼춤을 춘 정치검사들 중 한 명으로 2008년 9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중동 불매운동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를 쏟아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였다라는 사실, 정말 파도 끝이 없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공론화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러한 사건을 제가 인지하는데, 그리고 또 정리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해서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그날까지 따박따박 하나씩 그 의혹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이러한 사건들을 공론화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